우리 이혼하자. 왜? 미안해. 나도 많이 고민했어. 근데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뭐가 문제인데? 그냥 마음이 식었어. 윤서 말기 췌장암이에요. 이미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뭐라고요? 말기예요. 6개월에서 1년 남았대요. 그걸 혼자 감당하면서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할 때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럴 리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윤서야, 미안해.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책임질게. 책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 사랑하는 사람을 원했어. 윤서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나는 당신을 용서해. 사랑이 의무가 아니니까. 마음이 떠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윤서야, 나 옆에 있을게. 마지막까지. 필요 없어. 나는 혼자 가고 싶어. 도현아, 당신은 이미 혼자였어. 나랑 있을 때도. 이제 그냥 솔직하게 살아. 윤서의 편지 내용. 당신은 나의 봄이었어.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시간. 하지만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오듯 우리의 시간도 끝이 난 거야. 이제 당신은 자유야. 죄책감 갖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안녕, 도현아. 사랑했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봄볕이 화실 바닥에 긴 사각형을 그렸다. 정윤서는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38세, 그녀의 손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요즘 들어 자주 떨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몸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또 안 그려졌네. 윤서는 작은 한숨과 함께 붓을 물통에 담갔다. 서촌의 이 작은 화실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결혼 전부터 작업하던 이곳은 남편 이도현이 사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마련한 공간이었다. 월세는 비싸지 않았지만 채광이 좋고 고즈넉한 골목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이 방은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벽에는 미완성 작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대부분 풍경화였다. 바다, 산, 들판. 그러나 최근 몇 달간은 인물화에 손이 갔다. 특히 남편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 많았다. 떠나가는 사람의 뒷모습. 왜 자꾸 그런 그림만 그리게 되는지 윤서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정윤서님, 검진 결과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내원 부탁드립니다. 윤서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다. 재검사라니. 별일 아니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요즘 피곤한 건 그저 작업에 몰두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녁 7시. 윤서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다. 된장찌개, 두부구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그러나 도현은 오지 않았다. 8시가 넘어서야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미안. 오늘 회식이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자. 또. 윤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지만 도현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가 끊겼다. 윤서는 식탁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국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5년. 처음 인연은 행복했다. 도현은 다정했고 그녀를 아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점점 멀어졌다. 회식, 야근, 출장.
그의 부재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늘 그럴듯했다. 윤서는 혼자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입맛이 없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가에는 그늘이 짙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윤서는 문득 현기증을 느꼈다.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천천히 색이 돌아왔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다. TV를 켰지만 화면 속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윤서는 병원을 찾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학병원 11층 종합검진센터. 그녀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보고 누군가는 허공을 응시했다. 정윤서님. 간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서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정윤서 씨, 지난주 받으신 CT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췌장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작지 않고 위치상 수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의사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윤서의 귓속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췌장, 종양, 수술. 그 단어들이 허공에 떠다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윤서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다른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고요.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혼자 올게요.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을 나온 윤서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봄날의 강은 반짝이며 흘러갔다. 유람선이 느릿하게 물살을 가르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그러나 윤서의 세계는 방금 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도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보, 나 병원에서 이상하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도현은 뭐라고 할까? 걱정해 줄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윤서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윤서는 병원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 한지원을 만나기로 했다. 지원은 내과 전문의였다. 그 같은 병원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윤서가 검진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시간을 내준 것이었다. 윤서야. 지원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었다. 37세, 그녀는 윤서보다 1살 어렸지만 훨씬 당당하고 씩씩해 보였다. 짧은 단발머리에 흰 셔츠를 입은 그녀는 언제나 프로페셔널했다. 미안, 늦었지? 아니, 나 방금 왔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원은 윤서의 표정을 보자마자 눈치챘다. 윤서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결국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췌장에 종양이 있대. 조직 검사 결과 기다려야 한대. 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췌장? 응. 윤서야, 췌장암은.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로서 그녀는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생존율이 낮다. 그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결과 나올 때까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어려 있었다.
도현이는 알아? 지원의 질문에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말 안 했어. 왜? 남편한테는 말해야지. 요즘 도현이가 너무 바빠.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기 싫어서. 지원은 윤서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예전부터 도현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윤서에게 무관심한 그의 태도가 늘 마음에 걸렸다. 윤서야, 너 혼자 감당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지원의 말에 윤서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다. 그날 밤 11시 도현이 집에 돌아왔다. 윤서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 같은 페이지를 1시간째 들여다보고 있었다. 안 자고 뭐해? 도현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을 가로질렀다. 당신 기다렸어. 그냥 자면 되지. 피곤해 보이네. 도현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 침실로 향했다. 윤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40세 여전히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의 어깨는 넓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도현아. 윤서가 불렀다. 도현은 침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왜? 요즘 나한테 무슨 일 있어? 도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바쁜 거야. 진짜? 윤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도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윤서야, 나 진짜 피곤해. 이런 얘기 내일 하자. 알았어. 윤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도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윤서는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촌의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다음 주가 시작되었다. 윤서는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일상을 이어갔다. 화실에 나가 그림을 그렸지만 붓은 캔버스 위에서 방황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뒷모습만 그렸다. 떠나가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 사람. 어느 날 저녁 윤서는 도현의 셔츠를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오늘 7시 익선동 그 카페에서. 여자의 필체였다. 윤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쪽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빨래를 마저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윤서는 익선동 그 골목을 찾았다. 한옥 카페가 즐비한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세련된 여자가 앉아 있었다. 34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당당한 분위기를 풍겼다. 최서연. 윤서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도현의 얼굴에는 윤서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표정이 있었다. 행복, 설렘. 윤서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없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화실에 앉아 새로운 캔버스를 펼쳤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리기 시작했다. 남편의 뒷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초상화를. 일주일 후 윤서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대기실에 앉아 호명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마치 시간이 그녀를 두고 달아나는 것 같았다. 정윤서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당 의사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차트와 영상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윤서는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확진되었고요.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수술은 불가능한가요? 전이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서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보다 짧을 수 있고요. 6개월, 1년. 그 시간이 윤서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졌다. 항암 치료. 꼭 해야 하나요? 삶의 질을 생각하신다면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 완화 치료만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그녀에게 여러 서류와 안내문을 건넸다. 보호자분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네. 윤서는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는 환자들로 붐볐다. 휠체어를 탄 노인, 링거를 맞으며 걷는 중년 남성,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엄마. 모두가 각자의 삶과 죽음을 안고 이곳을 지나갔다. 윤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병원 로비 한쪽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밖으로 나왔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날 저녁 윤서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깍두기. 도현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었다. 그러나 칼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팔을 썰다가 그녀는 멈춰섰다. 눈물이 도마 위로 떨어졌다. 왜 이러는 거야? 윤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도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7시가 넘어 도현이 돌아왔다. 그는 현관문을 열며 짧게 인사했다.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씻고 밥 먹어. 윤서는 최대한 밝게 말했다. 도현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욕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아니, 피곤함만은 아니었다.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다. 도현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윤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도현아. 응.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윤서야, 나 할 말이 있어.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뭔데? 우리 이혼하자. 시간이 멈췄다. 윤서는 도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혼. 그 단어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왜? 미안해. 나도 많이 고민했어. 근데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뭐가 문제인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시선을 피했다. 그냥 마음이 식었어. 더 이상 못하겠어. 다른 사람 있지? 윤서의 질문에 도현은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누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는 중요해.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현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서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기다려, 도현아. 윤서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윤서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다. 몸이 떨렸다. 분노,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1시였지만 지원은 단 한 번의 벨소리만에 전화를 받았다. 윤서야? 왜? 무슨 일이야? 지원아. 윤서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다. 지원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지금 어디야? 지? 응. 나 지금 갈게. 움직이지 마. 30분 후 지원이 도착했다. 윤서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원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울어. 참지 마. 그 말에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윤서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도현이가 이혼하재. 뭐? 지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다. 다른 여자 있대. 더 이상 못하겠대. 그 개자식이. 지원은 욕을 삼키며 윤서의 등을 쓰다듬었다. 윤서야, 검사 결과는? 윤서는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말기래. 6개월에서 1년. 지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윤서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아니야. 지원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날 버리겠대.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그 나쁜 새끼야. 지원은 윤서를 다시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윤서야, 도현이한테 말해. 내가 아프다는 거. 싫어. 그러면 동정으로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런 건 원하지 않아. 하지만 지원아, 약속해줘. 도현이한테 내 병 얘기 절대 하지 마. 제발. 지원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일찍 집을 나갔다. 윤서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현의 노트북이 소파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윤서는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현은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 메신저를 열자 최상단의 서연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었다. 서연, 오늘 밤에 볼 수 있어? 도현, 미안, 오늘은 힘들 것 같아. 서연, 왜? 또 그 여자 때문에? 도현, 어제 이혼 얘기했어. 서연, 진짜? 드디어. 그럼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거네. 도현, 조금만 기다려줘. 정리할 게 있어. 서연 오빠, 나 기다리는 거 싫어. 빨리 끝내. 윤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다. 몸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정윤서가 아니었다. 최서연. 윤서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그녀는 남편을 빼앗은 여자의 이름을 이제 알았다. 일주일 후 도현은 짐을 꾸렸다. 3일간 부산 출장 가야 해. 그래. 윤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출장인지 서연과의 여행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녀올게. 도현은 문을 나섰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그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갔다. 윤서는 화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미완성 그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 캔버스를 펼치고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 울고 있는 자신, 웃고 있는 자신, 텅 빈 눈을 한 자신. 여러 개의 초상화가 캔버스 위에 겹쳐졌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윤서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붓질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갔다. 장을 보는 동안 그녀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세련된 옷차림의 여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최서연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카트를 밀고 윤서에게 다가왔다. 혹시 도현 씨 부인이세요?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최서연이라고 해요. 도현 씨 회사 동료인데. 알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도현 씨한테 들었어요. 이혼 얘기. 그래서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도현 씨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윤서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34세,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윤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힘들게 해요? 이미 당신 남편 아니잖아요. 마음은 이미 떠났고. 서연의 말에 윤서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맞아요. 당신 말대로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떠났죠. 하지만 그게 당신한테 간 건지는 모르겠네요. 윤서는 카트를 밀고 서연을 지나쳤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슈퍼마켓을 나오며 윤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봄밤의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자신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도현이 없는 집은 너무나 고요했다.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도현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서랍 속에 들어 있었다. 말기 췌장암. 여명 6개월에서 1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윤서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라도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도현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섰다. 윤서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응. 윤서의 대답은 짧았다. 도현은 그녀의 옆을 지나 침실로 향했다. 그의 어깨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의 향수. 윤서는 책을 덮고 조용히 화실로 향했다. 요즘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붓을 들면 세상의 모든 아픔이 잠시나마 멈추는 것 같았다. 캠퍼스 앞에 앉아 윤서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바다였다. 잔잔하지만 어딘가 슬픈 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종말을 의미했다. 이게 나구나. 윤서는 작게 중얼거렸다. 지고 있는 태양. 사라지고 있는 빛.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주말 오후 지원이 윤서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신선한 과일과 보양식을 들고 왔다. 윤서야, 문 열어. 윤서는 문을 열어주었다. 지원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얼굴이 왜 이래? 더 야윈 것 같은데. 괜찮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밥은 먹고 다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지원은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씻기 시작했다.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지원은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 윤서에게 건넸다. 윤서는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다. 도현이는 회사 나갔어. 주말에도 일한대. 지원은 한숨을 쉬었다. 윤서야, 진짜 도현이한테 말 안 할 거야? 내가 아프다는 거. 응. 말 안 할 거야. 왜? 그 사람이 알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동정받고 싶지 않아. 사랑받고 싶지, 불쌍해서 옆에 있는 건 원하지 않아. 윤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럼 항암 치료는? 안 할 거야. 부작용도 심하다고 하고 어차피 완치도 안 되는데 남은 시간 고통받고 싶지 않아. 윤서야.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윤서를 꽉 안아주었다. 너무 담담하게 말하지 마. 무서워. 지원아, 나 이제 받아들였어. 죽음이든 이별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마무리할지잖아. 그래서 나는 아름답게 끝내고 싶어. 윤서의 말에 지원은 울음을 터뜨렸다. 윤서는 오히려 그녀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윤서는 우연히 도현을 미행하게 되었다. 그날 아침 도현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보다 설렘이 묻어났다. 윤서는 충동적으로 택시를 타고 그를 따라갔다. 도현의 차는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 윤서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선명한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를 보자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랐다. 윤서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는 그녀와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 같았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해 보였다. 윤서만이 유일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가 윤서는 작은 교회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종교가 없었지만 문득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다. 윤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고요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날 밤 윤서는 복통으로 잠에서 깼다. 너무나 심한 통증이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신음을 삼켰다. 옆방에서 도현이 깰까봐. 화장실로 기어가다시피 한 윤서는 진통제를 찾았다. 손이 떨려 약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알약들이 타일 바닥에 흩어졌다. 젠장. 윤서는 주저앉아 알약을 주워 담았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그녀는 두 알을 한꺼번에 삼키고 변기에 기대 앉았다. 10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윤서는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 떨리는 손.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도현은 출근 준비를 하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나갔다 올게. 응. 도현은 문을 나섰다. 윤서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아니, 애초에 가까웠던 적이 있었던 걸까?
윤서는 화실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림이 그녀의 유일한 언어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냈다.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연작을 시작했다. 제목은 사라지는 것들. 첫 번째 그림은 시들어가는 꽃이었다. 두 번째는 저무는 석양. 세 번째는 흩어지는 안개. 그리고 네 번째는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남자.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림은 자신의 초상화였다. 그러나 얼굴이 점점 흐릿해지는 초상화.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지원이 화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그 그림들을 보고 말을 잃었다. 윤서야, 이건 아름답지? 사라지는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어.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그림들 전시회 열어. 너의 마지막 개인전. 마지막이라는 말은 쓰지 마. 그냥 개인전이라고 하자. 응. 개인전. 두 사람은 그림 앞에 나란히 서서 한참을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윤서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야. 변호사가 작성했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 다 내 몫으로 많이 줬어. 윤서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5년의 결혼이 이 얇은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었다. 사인하면 돼? 응. 윤서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사인할 곳이 표시되어 있었다. 도현은 이미 자신의 사인을 마친 상태였다. 지금 사인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 윤서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나갔다. 정윤서, 정윤서, 정윤서. 마지막 사인을 마치고 윤서는 펜을 내려놓았다. 다 했어. 도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렸다. 미안해. 뭐가? 이렇게 된 거. 윤서는 도현을 바라보았다. 40세, 그는 여전히 준수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였으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겠지.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짐 정리하는데 시간 필요해? 일주일이면 돼. 알았어. 도현은 서류를 들고 침실로 향했다. 윤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분노도.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다. 그날 밤 도현은 집을 나갔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윤서는 알았다. 친구 집이 아니라 서연의 집일 거라는 것을. 윤서는 홀로 남은 집에서 방마다 불을 켰다. 거실, 침실, 서재, 화장실. 모든 곳이 환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빛은 그녀의 어둠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결혼사진 앨범을 꺼냈다. 행복했던 날들의 기록.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과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안고 있는 도현.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다. 영원한 건 없구나. 윤서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촌의 밤은 고요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득 바다가 보고 싶었다. 넓고 깊은 바다. 모든 것을 품어줄 것 같은 바다. 언젠가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에는 혼자 조용히. 한 달이 지났다. 윤서는 이사 준비를 하며 짐을 정리했다. 5년간 쌓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깨달았다. 상자 3개면 충분했다. 그날 오후 지원이 윤서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윤서야. 윤서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지원은 달려가 그녀를 흔들었다. 윤서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지원아. 119 불러야 해. 버텨. 안 돼. 도현이 알면.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죽을 수도 있어. 지원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윤서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그녀를 응급처치실로 옮겼다. 지원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윤서의 보호자란에 적힌 도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윤서 친구 한지원이에요. 윤서가 지금 병원에 실려왔어요. 전화 너머로 도현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 무슨 일이에요? 한강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지원은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도현이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윤서는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원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응급처치 중이에요. 당신 윤서가 아픈 거 알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윤서 말기 췌장암이에요. 이미 한 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도현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그는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뭐? 라고요? 말기예요. 6개월에서 1년 남았대요. 그걸 혼자 감당하면서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할 때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도현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럴 리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이 불쌍해서 옆에 있는 거 원하지 않았대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때 의사가 나왔다. 도현과 지원은 벌떡 일어났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일단 응급처치는 마쳤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탈수 증상이었어요. 진통제 투여하고 수액 맞추고 있습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곧 깨어나실 겁니다. 다만 의사는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병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통증 관리가 필요한 단계예요. 입원을 권장합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허락을 구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도현은 침대 옆에 앉아 윤서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윤서야. 미안해. 윤서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옆에 도현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도현아?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윤서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아파했어? 윤서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알면 어쩔 건데. 불쌍해서 내 옆에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 당신은 이미 떠났어. 마음도 몸도. 나는 그냥 그걸 인정하고 싶었을 뿐이야.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윤서는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 이제 그만해. 당신도 힘들잖아. 윤서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나는 죽어가고 있고 당신은 새로운 사람과 행복할 거야. 그게 현실이야.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내가 옆에 있을게. 끝까지 책임질게. 책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윤서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 사랑하는 사람을 원했어. 근데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잖아. 윤서야. 나 혼자 있고 싶어. 도현은 일어서려다 멈칫했다. 그러나 윤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도현은 결국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 나온 도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다음 날 서연이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왜 연락 안 해? 어제 약속 어떻게 된 거야? 서연아, 미안한데 지금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혼 서류 다 처리했잖아.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윤서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아프면 어때? 곧 헤어질 사람인데. 서연의 냉정한 목소리에 도현은 움찔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잖아. 나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 오빠, 설마 지금 마음 바뀐 거 아니지?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빠, 나 지금 만나. 얘기 좀 해야겠어. 지금 안 만나면 우리 끝이야. 서연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도현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1시간 후 도현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짙은 화장을 하고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도현을 보자마자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안. 병원 일이. 병원 얘기 그만해. 나 그거 듣고 싶지 않아.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도현을 노려보았다. 오빠, 분명히 해둘게. 나는 오빠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기다렸던 거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아, 윤서가 말기암이야. 얼마 남지 않았어. 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냉소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동정심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오빠, 나한테 장난친 거야? 서연아, 제발 이해해줘.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나는 오빠 때문에 1년을 기다렸어. 숨어서 만나고 비난받을 각오하고. 근데 이제 와서 혼란스럽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아, 목소리 좀 낮춰. 싫어. 나 화났어. 진짜 화났어.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오빠 선택해. 나 아니면 그 여자. 딱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우리 끝이야.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 도현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지원은 도현을 병원 옥상으로 불렀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한지원 씨, 무슨 일로? 입 닥쳐.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다.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당신 같은 인간 처음 봐. 아내가 죽어가는데 불륜이나 하고. 저도 몰랐어요. 윤서가 아픈 줄. 몰랐으면 괜찮아? 몰랐으면 배신해도 돼? 지원은 도현의 멱살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윤서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 자기 아픈 것도 말 안 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까지 했어. 왜? 당신 부담 주기 싫어서. 사랑하니까.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당신은 뭐 했어? 다른 여자 만나고 아내 외면하고. 당신 인간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용서돼? 윤서한테 가서 무릎 꿇어. 빌어.
제대로 사과해. 지원은 도현을 밀쳤다. 도현은 비틀거리며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그 여자랑도 깨끗이 정리해. 당신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옥상 문을 열고 나갔다. 도현은 홀로 남아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그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았다. 이틀 후 윤서는 퇴원했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집에서 지내고 싶어요. 통증이 심해질 텐데요. 괜찮아요. 진통제 처방해 주세요. 의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윤서는 짐을 챙겨 병원을 나왔다. 지원이 그녀를 차로 데려다 주었다. 윤서야, 우리 집에서 지내. 혼자 있으면 위험해.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지원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부탁이야. 지원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윤서가 새로 구한 작은 원룸 앞에 멈췄다. 서촌의 조용한 골목이었다. 전화 자주 할게. 응. 윤서는 차에서 내려 원룸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채광이 좋았다. 그녀는 짐을 풀고 캔버스를 펼쳤다. 마지막 그림을 그려야 했다. 이별의 초상. 그것은 도현의 초상이 아니었다. 자신의 초상이었다. 미소 짓고 있는 평온한 자신의 모습. 윤서는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창문에 날아와 붙었다가 사라졌다. 이제 곧 끝이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도현에게서 문자가 왔다. 윤서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발. 윤서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여행을 떠날 것이다. 혼자 바다로. 다음 날 오후 3시 윤서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다. 강물은 반짝이며 흘러갔고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했다. 평범한 일상이 그녀 옆을 지나갔다. 도현이 나타났다. 그는 며칠 사이에 더 초췌해져 있었다. 수염을 깎지 않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는 윤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와줘서 고마워. 윤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마지막이니까. 윤서야, 나 말하기 전에 들어줄래? 윤서는 도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당신이 날 선택해준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이 내 전부였어.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눈에서 나를 볼 수 없었어. 당신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어. 사랑이 식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나는 당신을 용서해. 사랑이 의무가 아니니까. 마음이 떠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윤서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거짓은 아니었어. 윤서야.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는 손을 거뒀다. 이제 놓아줘. 나도 당신도. 우리 이만 끝내자. 나 옆에 있을게. 마지막까지 책임질게. 필요 없어. 나는 혼자 가고 싶어.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현도 따라 일어섰다. 윤서야,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도현아, 당신은 이미 혼자였어. 나랑 있을 때도. 이제 그냥 솔직하게 살아. 서연 씨랑 행복해. 그럴 수 없어. 이제 와서 그럴 수가 없어. 왜? 죄책감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야. 윤서는 가방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도현은 그녀를 붙잡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서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도현은 벤치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너무 늦었다. 윤서는 원룸으로 돌아와 마지막 그림을 완성했다. 이별의 초상. 캠퍼스 위에는 그녀 자신이 그려져 있었다. 환한 미소를 짓고 평온한 표정으로. 배경은 바다였다. 넓고 깊은 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자 윤서는 붓을 내려놓았다. 손은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깨끗했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방 안에는 다른 그림들도 놓여 있었다. 사라지는 것들 연작. 시드는 꽃, 지는 석양, 흩어지는 안개,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미소 짓는 자신. 윤서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나야. 윤서야, 어떻게 지내? 응, 괜찮아. 그림 다 그렸어. 정말? 보여줘. 나중에. 지원아, 부탁이 있어. 뭔데? 내가 그린 그림들 내가 가져. 그리고 전시회 열어줘. 나 대신.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하면 되지. 나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해줘. 약속. 윤서야, 어디 가려고? 응. 여행 갈 거야. 바다 보러. 혼자? 응. 혼자 있고 싶어. 윤서야. 걱정 마. 나 괜찮아. 진짜로. 오히려 지금이 제일 평온해. 지원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조심해. 그리고 사랑해, 내 친구. 나도 사랑해. 고마워, 지원아.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윤서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 몇 벌, 진통제, 그리고 스케치북. 그것이 전부였다. 가방을 다 챙기고 윤서는 책상 위에 편지 몇 통을 놓았다. 하나는 지원에게, 하나는 도현에게. 마지막 하나는 세상에게. 그녀는 원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됐다. 윤서는 기차를 탔다. 동해안으로 가는 기차였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도시의 빌딩들, 논밭, 작은 마을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기차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행을 떠나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혼자 책을 읽는 중년 남성.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윤서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몸이 무거웠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승객 여러분, 곧 정동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다. 윤서는 눈을 떴다. 정동진.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그곳이 그녀의 목적지였다. 기차에서 내려 윤서는 바다를 향해 걸었다. 5월의 동해는 푸르고 거칠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영원히 반복되는 리듬. 그녀는 해변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다. 짐을 풀고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참 아름답다. 윤서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내기로 했다. 혼자 조용히. 저녁이 되자 윤서는 해변을 걸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끝을 적셨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모래 위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이제 고지구나. 윤서는 미소 지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밤하늘은 무한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도현이 윤서가 남긴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는 원룸 주인에게서 연락을 받고 그곳을 찾아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 편지만 놓여 있었다. 도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가 있을 거야. 어디로 갔는지 찾지 마. 나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사랑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이 떠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 당신은 나의 봄이었어.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시간. 하지만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오듯 우리의 시간도 끝이 난 거야. 이제 당신은 자유야. 죄책감 갖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림들은 지원이가 전시할 거야. 시간 되면 한번 가봐. 거기 내가 있을 거야. 캠퍼스 위에 영원히. 안녕, 도현아. 사랑했어. 윤서. 편지를 다 읽은 도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오열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수십 통을.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도현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윤서가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이별의 초상을 보며 그는 숨이 막혔다. 캠퍼스 속 윤서는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괜찮아, 이제 놓아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안해. 미안해. 도현은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함을, 이기심을, 비겁함을 마주했다. 그리고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현은 전화를 받았다. 오빠 결정했어? 서연아, 미안해. 우리 이만 끝내자. 뭐?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도현은 전화를 끊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정동진의 새벽은 고요했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곧 해가 뜰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일어나 해변으로 나갔다. 통증은 심했지만 그녀는 참았다. 모래 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드디어구나. 윤서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 마지막 그림을 그렸다. 떠오르는 태양. 새로운 시작. 동시에 끝. 해가 떠올랐다. 붉고 거대한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다. 윤서는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름다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평온하게 끝낼 수 있어서. 윤서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 영원한 리듬. 그녀는 그 소리에 몸을 맡겼다. 숨이 천천히 고요해졌다.
통증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해변에는 한 여자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그려져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다. 한 달 후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정윤서의 개인전이 열렸다. 이별의 초상. 전시장에는 그녀의 마지막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지원은 전시를 기획했다. 그녀는 개막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윤서를 추모했다. 윤서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알았고 용서를 알았고 자유를 알았습니다. 이 그림들은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도현도 전시장을 찾았다. 그는 이별의 초상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다. 캠퍼스 속 윤서는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사랑했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전시장을 나온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5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는 문득 윤서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날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윤서가 남긴 용서를 안고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늘 위 어딘가에서 윤서는 미소 짓고 있었다. 안녕 모두들. 행복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남편에게 병을 말했을까요? 아니면 윤서처럼 혼자 감당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앞에서 복수를 택했을까요? 용서를 택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